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지음 블랙피쉬. 미술관 앞 남자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명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간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그림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그림으로 칭송받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고 또 작가들의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몰입이 잘 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 인상주의 그림들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의 순서와는 별개로 글의 저자가 따로 언급해 놓은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이 미친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순서는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입니다. 가장 먼저 에두아르 마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네는 이 책에 있는 여러 작가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화가입니다. 책에서는 마네를 미래로 가는 문을 찾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네는 원래 보수적인 살롱전에 출품하기를 평생 고수한 화가인데요. 살롱전에는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신화, 역사, 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런 마네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당시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입니다. 그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서 추함과 악함에 대해 묘사하고 악하고 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습니다. 마네는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네는 그를 통해 현대의 생활, 동시대 사람들과 생활상을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네에게 두 번째로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의 그림 우키요에입니다. 1855년 열렸던 파리의 만국박람회에 일본은 도자기를 보내는데 그 도자기를 싸보낸 종이 쪼가리에 일본의 우키요에, 곧 일본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원근법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려진 그 그림의 아름다움은 마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마네가 그린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당시 명작을 오마주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특별한 것은 그림의 모델로 신화적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마네의 동생과 매제, 동시대를 살던 누드 모델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마네는 신의 자리에 동시대 평범한 사람들, 특히 방탕한 부르주아 남성들을 그려넣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쓰레기 같은 그림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올랭피아 역시 명작을 오마주한 그림인데 당시 올랭피아는 매춘부가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완전 평면의 그림을 그려 단순함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화가는 클로드 모네입니다. 모네는 마네의 집에서 미술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서 모네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1826년 카메라가 최초의 사진을 찍게 되면서 사물의 색은 빛에 의해 변하는 것이며 빛의 반사로 탄생한 무수한 색채 조각의 총합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외젠부댕이라는 화가를 만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모네는 마네의 영향을 받아 원근법을 무시하고 몇 가지 원색으로 단순하게 그리는 풍경화를 그리게 됩니다. 또한 사진기의 원리와 같이 빛에 의해 나타나는 색을 빠르게 포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인상 해돋이는 빛이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명작입니다. 이전의 그림들이 수천 번의 세밀한 붓터치로 실제 물체가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려 했다면 모네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총에 물감을 넣어 캔버스에 발사한 그림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네는 평생 빛을 연구하며 시간의 흐름,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연구하여서 같은 곳에서 빛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주의의 흐름을 이어간 사람은 폴 세잔입니다. 세잔, 고갱, 반 고흐 등은 후기 인상주의자로 불리는데 대세가 된 인상주의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새로운 인상주의 그림을 개척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잔은 20세기 화가 마티스와 피카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화가라고 합니다. 세잔식 인상주의와 모네의 인상주의의 차이는 두 가지 점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본질, 두 번째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모네의 그림은 짧은 붓터치로 빛으로 표현되는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잔은 모네식 인상주의 그림은 순간을 빨리 그리기 때문에 자연의 본질을 담지 못하고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잔은 20대를 박물관에 살다시피 하며 그림 연습을 했는데 자신의 깨달음에 과거의 내공을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세잔의 그림 중 잘 알려진 사과 그림을 보면 사과의 감촉, 무게 등 실체가 느껴집니다. 사과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위치와 간격을 잘 조정하여 그림이 조화와 균형을 갖게 하였습니다.
세자는 모든 사물을 원기둥, 구, 원뿔, 삼각형 등으로 보며 그림의 형태를 담았습니다. 그가 사망한 해인 1906년에는 무수한 삼각형으로 공간이 구성된 대수욕도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흐는 자연이 품고 있는 생기의 핵심을 색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색에 자신의 감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그의 그림 속에 활활 타오르는 노란색이 많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파리를 뒤흔들었던 술 압생트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압생트에 중독되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230여 점의 그림을 그린 고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남프랑스로 가면서 그곳의 뜨거운 태양을 받아 나타난 풍경들을 색으로 표현합니다. 고흐는 노란색을 더 보기 위해 압생트를 끊지 않고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노란색에 대한 열정을 노란집, 해바라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착란 환청으로 스스로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별이 빛나는 밤, 붓꽃 그림을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다 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폴 고갱을 보려고 합니다. 폴 고갱은 프랑스의 기자였던 아버지가 프랑스의 정치에 절망을 느껴 어머니의 고향인 페루에 가서 살기로 하면서 어린 시절을 페루에서 보내게 됩니다. 페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6살 때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파리의 생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한 고갱은 10대에 선원이 되어 5년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남미, 북극, 인도 등을 다니며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그는 증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도 하고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고갱은 이후에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세잔의 그림을 배우며 점점 그림에 빠져듭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고갱은 이때다 싶었는지 전업화가가 됩니다. 자연과 함께 자라고 지구 곳곳을 누볐던 고갱은 원시와 야생을 자신의 예술의 주제로 잡았고 이것이 그의 그림의 독창성이 됩니다. 또한 그는 실제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색을 쓰기 시작한 선구자입니다. 자신이 느낀 것을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배 뒤의 환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빨갛지 않은 들판을 빨갛게 표현합니다. 이런 발상은 20세기 초 마티스의 야수파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이는 마티스가 모자를 쓴 여인에서 자신의 부인의 얼굴을 피부색이 아니라 파랗고 노랗게 표현한 것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갱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뒤로한 채 자신만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문명을 피해 야생을 찾아다니다가 타히티 섬에 도착합니다. 타히티 섬에서 원주민들과 생활하고 원주민 소녀와 혼인까지 합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를 경배하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 속에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반 고흐, 폴 고갱 5명의 인상주의 화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이외에도 에드바르트 뭉크, 프리다 칼로, 에드가 드가,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파블로 피카소 등의 많은 화가들이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해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나중에 미술관에 가서 명화들을 만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가면 훨씬 즐겁게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